안녕하세요. 백년의 독서, 저는 새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책은 동네 어귀마다 자리한 평범한 공간을 아주 특별한 시선으로 그려낸 김호연 작가의 장편소설 불편한 편의점입니다. 저 새날의 목소리를 따라 청파동 골목길의 한 편의점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시지요. 여러분, 편의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언제든 열려있고 빠르고 편리하게 물건을 살 수 있으며 굳이 점원과 눈을 맞추거나 대화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익명성의 공간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김호연 작가님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지요. 여기 서울 청파동 골목길에 자리한 올웨이즈라는 편의점이 있습니다. 이름은 언제나 열려있는 올웨이즈이지만 사실 이곳은 전혀 편리하지 않은 불편한 편의점입니다. 게다가 밤을 지키는 야간 알바생은 다름 아닌 서울역 노숙자 출신입니다. 처음에는 독고 하며 자신의 이름마저 더듬더듬 이야기하죠. 자신의 이름이 독고라는 것 외에는 과거의 기억을 모두 알코올성 치매로 잃어버린 말도 어눌하고 덩치만 곰처럼 큰 사내. 그런데 말입니다. 냄새나고 행동도 굼뜬 이 기이한 노숙자가 사실은 폐업 위기에 처한 편의점을 살려내고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의 삶을 구원할 단 하나의 열쇠라면 믿어지십니까? 겉보기엔 평화로워 보이는 이 편의점과 사람들의 일상 속에는 사실 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들의 안전한 공간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괴물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먼저 편의점 사장인 염여사에게 닥친 가장 큰 위기는 다름 아닌 그녀의 아들 민식입니다. 민식은 사업에 실패하고 어머니의 마지막 남은 재산인 편의점을 팔아치울 생각뿐입니다. 그깟 편의점 사장이 무슨 사장이에요? 아들아, 네가 그러니까 사장이 못되고 늘 잡다한 일만 벌리고 그러는 거야 라며 어머니의 평생을 바친 공간을 민식은 하찮게 여깁니다. 심지어 민식은 편의점을 차지하기 위해 흥신소 직원 곽을 고용해 눈의 가시 같은 독고의 뒷조사를 지시하며 숨통을 조여옵니다. 편의점을 찾는 사람들의 삶 역시 위기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처절해 보이기도 합니다. 매일 밤 퇴근길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참깨라면과 참치김밥에 참이슬이라는 이른바 참참참 세트로 고단함을 달래는 40대 가장 경만. 그는 직장에서는 치이고 가정에서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외로운 짐승 같습니다. 또한 50대 파트타이머 선숙은 방에 틀어박혀 게임만 하는 30살 아들 때문에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야, 이 자식아, 그럼 뭐해? 그래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야? 방에 처박혀서 게임만 하고 맨날 라면만 먹고 그래서 되겠어? 라며 매일 밤 아들의 방문을 두드리며 전쟁 같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렇듯 각자의 삶에서 공포와 불안이라는 괴물에게 쫓기는 사람들. 과연 이 위기를 빠져나갈 비상구는 물론 작가님이 마련해 두셨겠죠. 그게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들을 그리고 이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몬 진짜 범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면적인 원인은 돈이나 취업 문제 같지만 진짜 원인은 바로 단절과 소통의 부재입니다. 아들 민식은 돈이라는 외부 요인에만 집착하여 어머니의 헌신과 타인의 삶을 철저히 무시합니다. 그렇다면 가족을 위해 헌신한다는 선숙 씨는 어떨까요? 그녀는 노숙자 독고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다가 문득 뼈아픈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독고는 더듬거리며 말을 더듬는다고 했으니까요. 더듬는 말로 했겠죠. 아들 말은 들어보셨어요? 지금 내 말은 잘 들으시는데
아들 말도 들어봐요. 왜 회사를 그만뒀는지, 왜 주식을 했는지. 작가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제야 선숙은 자신이 한 번도 아들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습니다. 진짜 범인은 타인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으려는 우리의 이기심과 불통, 그것을 선숙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표현한 거죠. 상대방이 왜 궤도를 이탈했는지 그 깊은 상처는 보려 하지 않고 그저 내 기준에 맞추려 했던 태도가 이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막막한 현실 속에서 어눌한 노숙자 독고는 자신만의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해결 공식을 통해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가 관심과 공감의 공식입니다. 독고는 매일 밤 술로 속을 버리는 가장 경만에게 차가운 소주 대신 따뜻한 음료를 건넵니다. 옥수수 수염차입니다. 속상할 땐 이게 좋아요. 이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오지랖 덕분에 경만은 결국 혼수를 끊고 가족의 품인 집으로 돌아가 야식을 먹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자, 사실 옥수수 수염차는 시원하게 마시면 훨씬 더 시원한 느낌이 들죠. 근데 이 옥수수 수염차가 따뜻하다니요. 글쎄요. 따뜻한 마음으로 보면 따뜻해지겠지요. 근데 저는 시원하게 먹는 걸 훨씬 더 좋아하는 편이긴 합니다. 두 번째는 잠재력 발현의 공식입니다. 공무원 시험에 번번이 떨어져 자존감이 낮아진 20대 알바생 시연에게 독고는 포스기 다루는 법을 유튜브 동영상으로 찍자고 제안합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해요. 사실 독고도 필요했겠죠. 배우면서. 독고의 이 한마디로 시작된 영상은 시연이 다른 편의점의 점장으로 스카우트되는 엄청난 돌파구가 됩니다. 세 번째, 소통 방식의 전환 공식입니다. 아들과 단절되었던 선숙에게 독고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내립니다. 아들에게 그동안 못 들어줬다고 이제 들어줄 테니 말해달라고 편지 써요. 그리고 거기 삼각김밥 올려놔요. 화를 내는 대신 아들이 좋아하는 패기 삼각김밥과 함께 마음을 전하라는 이 논리적인 해결책은 결국 굳게 닫혀있던 아들의 방문을 열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자아 성찰과 치유의 공식입니다. 독고가 사람들에게 베푼 이 다정한 오지랖은 결국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화살이 되어 돌아옵니다. 과거 유능한 의사였으나 자신의 실수로 환자를 잃고 가족마저 잃어버렸던 그 끔찍한 트라우마. 물론 독고의 책임도 있었겠죠.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하지만 편의점에서 사람들과 교감하며 그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극작가 인경이 편의점에 앉아 독고를 관찰하며 남긴 문장이 있습니다. 인생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어떠신가요? 김호연 작가님의 불편한 편의점은 우리가 타인에게 내어주는 아주 작은 불편함과 다정한 오지랖이 어떻게 서로의 삶을 구원하는지를 너무나도 따뜻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해내는 작품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옥수수 수염차 한 캔을 건네고 싶은 누군가가 떠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100년의 독서, 저는 여러분의 새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책은 뻔하기도 합니다. 뻔한 스토리에 그냥 어디서 본 듯한 그런 내용들이죠. 제목 빼고는요. 그렇지만 이 책에는 제가 등장합니다. 선숙으로도 등장하고 독고로도 등장을 하고 시연으로도 등장을 합니다. 어렸을 때를 떠올리게 되고 제가 한 행동을 아이들에게 한 행동, 아이들에게 한 말, 이런 것들을 반성하게 하죠.
또 이 책 속에는 참참참 세트, 그리고 옥수수 수염차, 거의 선전 광고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옥수수 수염차 한 번쯤 사보게 되고, 잘 먹지 않는 삼각김밥도 한번 집어보고 오늘 점심은 이걸로 먹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키는 책, 작지만 그리고 그렇게 편의점에서 잡아보지 않은 음식을 잡게 만드는 작은 시작, 그 시작을 하게 만드는 책, 이 불편한 편의점 아닐까 싶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